안녕하세요. 이도의 소목교실 이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소목 재료 및 공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소목에 사용하는 나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나무는 전통 목공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덕분에 다양한 수종이 자생하였으며, 이렇게 풍부한 목재 자원은 주거 건축에서부터 가구, 재래품, 불교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공예품 제작의 근간이 되었죠. 소목에 사용되는 모든 나무를 다루기엔 시간적 제약이 많으니 현대에 와서 주로 사용되는 나무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죠. 소목에 사용되는 나무는 크게 침엽수와 화렵수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침엽수는 주로 곱게 자라 큰 목재를 얻기 용이하고 건조가 빠르며 수액의 점도가 높아 부패의 강한 특징을 나타내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소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등등과 같은 나무들은 건축재료로 많이 쓰이고 비교적 큰 가구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에 반해 화렵수는 침엽수보다 강도가 우수하고 나이테의 모양이 수려하지만 성장 속도가 더뎌서 큰 목재를 얻기 어렵고요. 건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해서 느티나무, 참중나무, 오동나무 등등과 같은 나무들은 주로 장식재나 고급 가구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용도별로 나눠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표에 나와 있는 나무들 중 몇 가지는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을 위주로 살펴보죠. 자, 제가 준비한 나무는 왼쪽부터 소나무, 삼나무, 오동나무, 참중나무예요. 지금 보시는 소나무는 색이 밝고 가공이 쉬운 편인데요. 반면에 이렇게 살짝 쭉 치기만 해도 쉽게 패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뭐 이럴 땐 젖은 수건을 올려놓고 다리미로 쓱 하고 밀어주면 탄력성이 좋아 어느 정도 복구가 돼요. 그만큼 이 소나무는 탄력성이 좋다는 얘기를 시사하기도 하죠. 또 소나무는 내습성이 좋아 외부에서도 사용하기 충분해서 한옥 건축물에도 주로 사용되고 무늬가 수수해서 전통적으로 선비들이 선호했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나무는 삼나무인데요. 삼나무는 표에는 적진 않았지만 편백나무 다음으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고 특유의 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부에 널판으로도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판재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옷장 등 내부 판재로 이용하면 방부 효과도 얻으면서 은은한 나무향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 나무는 오동나무인데요. 오동나무는 가벼우면서도 방습과 방충에 강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약장 서랍이나 옷장 등 보관하는 가구 등을 제작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어요. 여튼 오동나무는 울림도 좋아서 악기를 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오동나무는 낙동법이란 특수한 후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동나무의 표면을 인도로 지진 후에 벽지 등으로 문질러 약한 부분이 들어가고 단단한 부분은 도드라지게 하여 나뭇결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무 표면을 탄화하여 더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자,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참중나무인데요. 위에서 같이 본 나무들과 달리 다몽색 또는 흑갈색을 띠는 어두운 나무예요. 뭐 일단 오동나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색깔의 차이가 있죠. 뒤틀리거나 갈라지는 일이 적어서 가구의 골재 등으로 많이 활용되었죠. 특히 가구를 제작해 놓고 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색이 짙어지면서 은은한 광이 올라오는데, 이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멋이 더해지는 나무랍니다. 자, 나무의 종류는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갈무리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나무를 얻는지 알아보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나무가 성장을 해서 원하는 크기의 목재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뿐만 아니라 벌목해 놓은 나무를 충분한 수준까지 건조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목재 내에 수분을 얼마나 내포하고 있는지를 수분 함유율이라고 하는데, 가구 제작에서 사용되는 목재는 실내 환경에서의 높은 치수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일반적으로 함수율 10에서 20%를 권장하고 더 나아가 8%까지 건조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여겨지죠.
혹시 수분 함유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를 통해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 더보기란을 통해서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잘 건조된 나무를 제지한 나무를 제제목 혹은 원목이라고 하는데, 원목으로 잘 만들어진 가구는 중후하고 멋스럽지만 무겁기도 하고 사후 관리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급 가구의 경우는 갑오처럼 물려주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이 제제목 자체가 좋긴 하지만 우리가 생물인 나무를 원하는 너비와 길이를 항상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를 이어붙이기로 했어요. 길이 방향으로도 이어붙이고 넓이 방향으로 이어붙였어요. 혹 어느 때는 두께 방향으로도 이어붙이기도 했죠. 길이 넓이 방향으로 이어붙여서 집성목을 만들고 나무를 얇게 켜서 베니어판을 만들었죠. 지금 보시는 이 나무가 집성목이고 이 나무가 베니어판인데요. 이 나무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서 솔리드 조인트, 사이드 핑거 조인트, 탑 핑거 조인트 등 방법이 있는데요. 최대한 나무결을 살리면서 작은 나무들을 이어붙여주는 방법들이에요. 소목에서도 좁은 오동나무를 집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집성목이 나무를 이어붙여서 만들다 보니 나무의 물성이 살아있는데요. 그래서 오래 두면 휘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한답니다. 반면에 이 베니어판을 보시면 이렇게 층층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무를 이 그림처럼 얇게 돌려 깎은 것을 베니어라고 하는데, 나무 결의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을 교차로 붙여서 나무의 팽창이나 수축을 최대한 억제하여서 어지간하면 휘거나 뒤틀리는 일이 없어요. 소목의 전통 가구는 나무결의 연속성 및 조화도 작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집성목과 베니어판을 잘 사용하진 않아요. 물론 더 나가면 우리는 한전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톱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고운 톱밥에 접착제를 섞어 판재로 만들면 MDF, 작은 나무 파편을 접착제에 섞어 만들면 PB라고 하는데, 고운 톱밥 혹은 작은 나무 파편을 고온고압으로 눌러 만드는 판재인데 목재라고 하기보다는 목 가공품에 더 가깝죠. 재료가 나무이긴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가공을 거쳤기 때문에 나무의 물성은 잃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특수한 가공을 하여 강도 및 내숙성을 높인 합판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이 달라 이렇게 등급을 나누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가구점에서 볼 수 있는 이 재료 등급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이 MDF하고 PB가 수분에 취약한 탓에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에 수려한 나무 무늬 시트지를 입혀서 사용한답니다. 가끔 전통 가구들이 너무 저렴해서 살펴보면 무늬 시트지를 입힌 MDF 제품이 있답니다. 원목 전통 가구에 비해서 내구성과 수명이 많이 떨어지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 가구의 분위기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이 집성목과 합판들은 공장에서 정한 사이즈가 있는데요. 흔히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으로 48 규격과 36 규격이 있어요. 두께와 상관없이 한판 가로세기 크기인데요. 여기서 단위는 자예요. 예, 맞아요. 옛날 단위예요. 한자가 303mm인데 이를 환산을 해보면 각 1220바이, 2440, 910바이, 1820이에요. 그리고 두께는 3의 배수를 뜻하는 일본어 숫자로 그대로 읽어서 이치부, 니부, 3부 등등으로 읽는데요. 이게 각 3mm, 6mm, 9mm예요. 이게 64년 이후로 미터법으로 바뀌었는데요. 아직도 현장용어로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소목에 사용하는 나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대에 와서 어떻게 응용되어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나무마다 물성이 모두 달라서 가공하는 데 요령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종류의 나무를 다뤄보고 어떤 나무가 본인에게 맞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적은 양의 목재도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히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죠. 다음 시간부터는 공구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죠. 그럼 언제나 항상 안전목공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